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국내 증시의 적이 언제부터 기관이 되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9년 1월 2일 월요일 오정장 시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전 사항을 보면은 장전 상황에 나왔던 뉴스들이 대부분이 아침에 예상했던 대로 올라갔습니다. 장전 뉴스에는 현대차 요건 뉴스가 나왔는데 수소차가 아침에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련 뉴스가 아침에 어제 나왔던 뉴스죠.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들이 아침에 같이 연결되면서 나왔던 뉴스들입니다. GTX 착공에 건설업계 토목수주 기대감이랬는데 이게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다른 밴드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설계, 기초, 토목 순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죠? 설계를 먼저 하고 기초공사하고 토목공사하고 그 다음에 본 공사가 들어갈 텐데 이제 계속 이슈가 되겠죠. 이건 당장에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니까 공사 기간 동안에 이슈가 계속 되겠죠. 섹터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요거 관련해서는 주간 전략에 언급을 종목들 몇 개 언급을 했었죠.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현대로템, 이지트 메트로 전동차 사업 낙찰, 현대로템 긍정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쪽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또 저쪽에 착공식 됐죠. 남북 철도 착공식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철도 쪽에. 그래서 얘네 철도 관련주들이 하락을 못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일 겁니다. 아마 전부 다 훑어는 보진 않았지만 대략 맥 종목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보고 있던 종목들이 보면 대아티하고 현대로템을 봤을 때 그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하여튼간에 긍정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무부 신년사의 논평을 사양하겠다라고 했는데 미 국무부에서 자체 내부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이 말이 사양하겠다라는 얘기는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트윗이 오늘 밤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트윗이 뭐로 올라와 있는지 그게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같이 어느 방향이든 방향을 잡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뉴스가 나오면 요거를 링크를 시켜서 매매를 하시면 될 거라 봅니다. 안 되면 그럼 부정인적인 뉴스면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보다는 긍정 최소한 못해도 반응이 없거나 이거 최소한 이거고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뉴스를 얘가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해년 돼지띠 황금개 이 황금 돼지띠니 뭐 황금 말띠니 백말띠니 그런 얘기는 그거는 매년 주기적으로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갱신이 되는 거예요. 매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몇 주년 몇 년 만에 뭐 그거 다 그거 믿을 게 못 돼요. 이슈성입니다. 이슈성. 그러니까 그냥 돼지띠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G, 2차전지, AR 미디어, 무인화, 테마, 그러니까 2019년도 테마가 요 얘기는 이건 뭐 다 누구나가 인지를 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 그리고 청주 교복, 세고 짬짬이, 단합이란 얘기죠. 짬짬이가. 자, 근데 제가 이 뉴스의 링크를 요 밑에다가 댓글을 달기를 설날 이후가 본격적인 신학기 준비가 되겠죠. 라고 했는데 이 짬짬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기 준비를 언제쯤에 시작을 할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설날, 구정이죠, 구정. 설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신학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구정이 2월 첫 주 지나서인가 로 알고 있는데 그때 준비를 하겠죠. 그럼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뭐 그 관련주에 대원 미디어 같이 출판업이나 교육 관련 부분이나 뭐 교복이나 뭐 기타 학원이나 그런 데들이 움직이겠죠. 그때 그러니까 설 지난 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란 얘기야.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요걸 관종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응? 제가 항상 그래요. 저는 항상 미리미리 얘기하지 후행성 얘기 잘 안 합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종목의 검토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하거나 할 때는 좀 보지만 웬만해서는 잘 안 봅니다. 물론 재탕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미리 짐작하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아니면 말고죠. 뭐 당연히 후보군에는 후보군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매매할 후보군들을. 그런 뜻입니다. 그걸 꼭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해 놓잖아요. 미리 후보군을 막 언급해 놓는 거예요. 이걸 다 매매를 이 전부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걸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안 했어요. 저 매매를 안 했지만 다 움직였어요. 제가 지켜보질 못했고 다른 거 본다고 그래갖고 매매를 못했지만 걸어놓질 않았고, 또 왜냐면 갭을 띄울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갭 띄운 상태에서 갭을 높게 띄우면 바로 음봉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죠. 사실은 좀 산발선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후보군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포트에 나와서 원가 하락,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죠. 유가 하락 수혜주, 유가 하락 수혜주 해갖고 제가 요거 블로그 링크 올려놨으니까 그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수혜주가 나와 있습니다. 뭐 수혜, 이거는 작년에도 뭐 연말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종목이나 업종들이니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거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충은 아실 거니까. 코스맥스 표준 GS 뭐 쭉쭉 나왔고, 서진시의 실적 복격화 그랬고, 개미코스타 매수 종목 상위 10종목 중 9개 마이너스. 어제 그 주간 전략에는 10종목 중 6개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하락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어제 거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뉴스였는지 제가 링크를 그 당시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는 아마 전체적인 부분으로 10개 중 6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에서 10개 중에 9개니까 처참한 거지, 처참해. 어?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죠? 제가 그 이럴 때는 제가 매매 그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래갖고, 기술적인 분석을 잘 몰라도 매매 방법 중에 하나 해갖고 한 게 있죠. 지수 2% 하락할 때 봉 5, 7, 9, 13 음봉 만드는 거, 그거에 따라서 매매만 하셔도 된다라고 그때 얘기 설명을 영상을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한번 보세요. 이런 꼴을 당하느니 그게 낫다 이거죠. 이런 꼴보다는. 자, 그 영상 한번 찾아서, 제가 지금 영상 찍다가 그 말이 생각나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여기 링크로 걸어줬을 건데 그 영상을 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그 신용융자가 1조 7천억이 줄었어요. 확 줄었더라고. 연말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연말에 많이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신용 물량을.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다행인 게, 얘도 고객 예탁금도 같이 줄었으면 문제가 됐는데 얘네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 물량을 정리하면서 고객 예탁금이 들어와서 선침의 물량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가 맞습니다. 제가 주간 전략에 언급했듯이 그 내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전 움직임은 이제 연휴 동안에 관련 뉴스와 장전 뉴스, 연휴 동안 뉴스, 그러니까 주말을 낀 경우는 주말 뉴스, 주말 동안의 뉴스, 그거에서 의해서 수급이 아침에 붙습니다. 우르르 붙죠. 이런 종목들에 수급이 확 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그 갭을 많이 높게 띄우면 매매를 하면 손해 확률이 떨어져요. 갭을 너무 높게 띄우면 바로 위로 올라갈 수도, 상한가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세지 않는, 왜냐면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갈 확률이 약해요. 현재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갭을 높게 띄울 경우는 아예 하질 마세요, 매매를. 그렇지만 갭이 높지 않다 생각을 하면 관종을 하실 분이 있어요. 매매를 하실 수는 있다 이 얘기죠. 응?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연휴 뉴스발, 장전 뉴스발에 의해서
얘네들 그리고 이제 올렸다가 어느 정도 올렸다가 이제 하락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오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움직인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움직였을 거예요. 아마 움직이고 올려갖고 전일 종가 비해서는 올라갔지. 그다음 신규 진입자들한테는 손해인지 득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일일이 이 종목들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오전장에 보니까 이제 오전장 장 시작을 했습니다. 1373개, 1300, 계속 줄어요. 상승 종목이 계속 줄더니 11시 43분, 현재 시간에 보니까 1000개에서 확 줄어서 급격히 줄었어요. 그 오전장 하락 파동을 만들었고, 이제 이게 확 줄었다는 얘기는 침체 구간에, 그 보도지표에 보면 침체 구간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등을 오후장에 돌려서 반등을 줄 거냐. 오전장에 하락 추세였으니까. 그죠? 오전장에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침체 구간에서 이제 하락 추세 침체 구간에서 반등으로 오후장에 돌릴 건지 안 돌릴 건지를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12시 점심시간이죠. 그러니까 점심시간 12시 이후에 이제 1시쯤 넘어서 돌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돌린 척 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장중 파동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장중 파동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지켜보면서 오늘 장중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시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내 증시 적이 언제부터 기간이 되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죠. 양지수를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연초부터, 국내 증시를 연초부터 기관들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제가 믿지 말라고 그랬죠. 얘네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영상 찍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애널리드는 기관 투자 쪽에 뭐, 그거는 다 장난치는 애들이 다 있는 거지 뭐, 따지고. 근거 없는 얘기지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의심을 하고,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지, 아, 다 우리 편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지. 부정적인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이게 개미 투자자한테 긍정적인 쪽으로 기관이 해준 건 없어요.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뿐만 아니라 단타뿐만 아니라 다 그게 관여가 돼 있으니까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오전장에 보니까 상승 섹터에 화폐 관련 키오스크 금융자동화 부분이 상승을 했고, 통신 관련해서 통신 장비하고 5G, 4이통 이 상승을 했습니다. 섹터에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개별성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덜 붙어있던 강수되면 아마 개미가 최근에 붙었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저도 종목을 매수를 하려다가 연초에 매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저 종목을 리스도 있었고 재료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간에 요거하고 캔솔업이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잔바리들이었고, 어쨌든 간에 쩐주들이 이제 잔바리 했다는 거는 이제 그 쩐주들이 그 종목들 파미셀이라든지 뭐 파미셀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얘기를 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안 했구나. 파미셀은 누가 뭐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 뭐 밴드에서. 그래가 그 좀 조정을 줘야 되는데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때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던 것 같으네. 예. 어떤 간에 파미셀은 오늘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고 이제 한 4%대인가로 제가 보기는 4%대인가로 봤는데, 어쨌든 올라왔는데 수익은 못 챙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4%, 5% 미만으로 이제 대부분 제약바이오들이 5% 미만일 거예요. 얘네들이 좀 강했고 나머지들은 5%도 안 되고 뭐 2%, 3%, 뭐 4%, 뭐 거기서, 그러니까 쩐주들이 고생하는 거지. 확 올리지도 못하고 그 2, 3%라는 게 뭐예요? 그 올린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매집도 아니고. 내가 요 제약바이오 연말에 움직였을 때 수급을 보세요. 거래량을 확인하세요. 거래량이 안 붙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매집도 아니고. 제가 게임주 어제 주간 전략에 언급을 했었죠. 제가 안 봤었다 그랬는데
한두 정도 보니까 게임즈 보니까 뭐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내가 12월 달에 보니까 게임즈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역시나 갭을 푹 띄운 상태에서 장대 음봉하고 윗꼬리 만들면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지금 게임즈. 자, 뉴스 기조가 JP모건에서 오늘 보면 JP모건에서 CES 쪽으로 어, 5, 제가 방금 영상 주간 전략인가 그 영상 찍을 때 4G라고 그랬더라고. 5G인데. 예? 제가 나중에 보니까 5G로 필두로 해서 VR, 스마트홈 등 유도 방향을 바뀌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JP모건에서 CES로 얘하고 날짜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퐁당퐁당을 하든 뭐 수급이 퐁당퐁당을 하든 뭐라도 하든 지네끼리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걸 잘 파도를 타기를 잘 하셔서 수익만 챙기시면 되니까 홀딩이나 스윙이나 뭐 중장기나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고 그렇다고 성장성이 없고 미래에 성장성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뭐 중장기로 하시겠다 뭐 할 말은 없지만 불확실한 상황이고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 2019년도 국내 증시 전망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국내 증시는 신흥국하고 저 선진국 증시 시장의 흐름이 틀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언급을 했죠. 분명히. 근데 여기서 이걸 뭐냐면 장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국내 증시가 밀려버리면 그거는 장장기 파동의 그 오파를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오파를 더 무너뜨리는 거란 얘기지. 제가 그 밴드를 만들었었잖아요. 몇 개씩 몇 개씩. 그 하루 맨 바닥에 맨 마지막 수치 코스피든 코닥이든 그걸 깨버리면은 하나의 새로운 파동을 하락파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중장기나 스윙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주의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영상 찍을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했, 이 지금 한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안 했을 건데 어쨌든 간에 박스 횡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크게 무너진다는 얘기지. 거기서 돌리면 다행이지만 만약 확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중장기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 전문가들도 증시를 내년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사람 다 얘기를 부정을 안 해요. 두 사람 양쪽 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올린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내린다는 사람을 왜? 저는 박스 행보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박스 행보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그렇지만 방향을 튼다고 그랬을 때 위로 갈 수도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다가 국내 증시가 그런데다가 세계적 경시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강하게 올리기는 힘들다는 얘기지.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줄 몰라도 그걸 이제 그걸 박스 행보로 봤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반등은 제약 바이오도 그런 모양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제약 업종 그 설명에서 했죠. 코스닥은 제약이고 코스피는 의약품이라고 돼 있다고 업종 분류를 의약품은 안 좋다. 제약은 그나마 코스닥하고 같은 지수 차트 모양을 가져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내가 한 잔에 똑같은 얘기에 박스 행보를 하는데 거기서 무너지면 그렇게 올리면 올라간다. 얘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코스닥 지수하고 제약을 업종을 보고 의약품은 가급적인 의약품보다는 그 코스피 업종인 의약품 업종보다는 코스닥 업종인 제약 업종을 관종을 하시라 그러면서 신약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삼상하고 오늘 지금 움직이는 애들이 아마 그런 애들일 거예요. 제약 쪽에 있는 삼상하고 뭐 응? 그런 애들일 거예요. 제가 말한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맞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방송에서 투기 조장,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방송에서 막 하잖아요. 암호화폐 조장한다고 막, 그 암호화폐 방송하는 데 있고, 선물 옵션 막 하는 데 있고, 어?
파생 상품 같은 거 하는 애들도 있고, 이건 주식하는 얘네, 주식 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막 뛰었다가 또 여기로 싹 공기가 거기 싹 뛰고 뭐 팔아먹고 일로 와서 거기에 개미가 농락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장에 제가 요 영상을 찍기 전에 본 뉴스 12.4%가 증가했다. 유상증자가. 쉽게 얘기하면 이 증시 불안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증시 불안을 떠나서 증시 불안이 왜 됐겠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증시가 불안한 거고 상부상조 뭐. 알테오젠 핵 알테오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라고 했죠. 여기 알테오젠이 그것도 돼 있고 뭐 하여튼간에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 로보티즈가 이제 그 자동화 라인부터 시작해갖고 뭐 공장 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이죠. 로봇 산업 서비스 영업 서비스. 그래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아마 금융자동화 관련 쪽하고 같이 키오스크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로보틱 했고 포티스 박강서 미국 이스라엘 유네스코 동반자 이거 주간 전략에 제가 언급했죠. 얘네 예? 얘네 같은 애들이라고 무기상 애들이라고. 그래서 중동에서 매 전쟁 일으키잖아요. 얘가 한번 일으키고 얘가 한번 일으키고 무기 팔아먹고 이제 연식 지난 거 팔아먹고 오래된 폭탄 터트리고 얘네가 뭐 중동 그 정쟁 이기려고 그러면 최신 무기로 해갖고 뭐 순식간에 이겨버리지 뭐. 응? 재래식 무기 막 응? 노후된 거 팔아먹고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에휴, 말하자마자 뉴스 나왔군요. 이걸 그 태국 부대 애들이 얘네들 국기를 들고 흔든단 말이야. 얘네들 두 나라 국기를 들고 유네스코 동반 탈퇴하는 애들. 유네스코 애들 얘네 뭐 세계 그 단체들도 뭐 다 100%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얘네들도 다 문제가 있지만도 어쨌든 간에 떠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이제 부산 얘기입니다. 부산 수소차 수소버스 20% 한다고 하니까 수소차 계속 탄력받죠. 뉴스 계속 나온다고 그래 나오더만. 수소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수소차하고 철도. 그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철도 뉴스 계속 계속 나왔잖아요. 철도 뉴스가 계속 나오듯이 수소차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책하고 같이. 그죠? 그러니까 긍정으로 읽고 황창규 5G로 글로벌 1등 한다. KT 북한주로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도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저는 KT를 북한을 본다. KT하고 한국전력을 북한주로 본다. 그리고 선발대 같이 갈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북한주입니다. 전력하고 한국전력하고 얘를 개방되면은 정치 성향이 국내 정치 성향 18%가 보수고 진보가 15%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숨겨진 보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성향이 강해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변화나 개혁 성향이 강하지만 이 보수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영향이 유교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내재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수 성향인데 말을 표출하지 않는 뿐이라. 왜냐면 이제 박근혜 영향에 의해서 앞잡이당 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보수라고 얘기를 강하게 못할 뿐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본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선거를 하면 보수 쪽이 항상 유리한 이유가 그거예요. 깔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막 18%는 깔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고. 자, 연말 선침의 전주 따라 매수 홀딩 후 종목들 아침에 수익 실현했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선침의 전주, 선침해 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1500개 얘기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저도 종목을 좀 많이 잡았어요. 다양하게 잡아갖고 아침에 띄울 때 갭 띄우고, 얘는 갭 띄우고 음봉 만들어 붙고, 뭐 하여튼간에 크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4% 5%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팔아버렸어요. 종목을 많이 안 갖고 가려고. 그리고 오전장에 신규 매매는 SCD를 이제 했는데, 현대장선, 데이웨이팅, 슈퍼마켓이 조금씩 올라가다 지금 내려온 그 장중 지수가 밀리니까 다 밀려붙죠. SCD는 지금 이제 아직 들고 있어요. 매도 가격대를 걸어놓고 있는데, 아침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도 들어갔던 건데, 얘는 이제 잡으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 볏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 냉장고는 겨울에 살아. 뭐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왜냐면 이제 애가 이제 에어컨 관련주거든. 에어컨 관련주. 근데 김영옥인가 하여튼 누가 이제 그 지분을 정리해서 하락을 했어요. 보니까 차트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하락을 했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수급이 붙어서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강하게. 그래서 장전해 보았어요. 장전해 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려고 했죠. 이런 제목을 갖고서. 그러면서 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추천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좋게 보는 것 같고, 만약에 밀리면 어떻고, 뭐 그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20% 넘게 올라가 보니까 그 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 올라갔으니까 뭐 사후 얘기가 되잖아. 그리고 또 괜히 추천 아닌 추천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단발성으로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았어요. 안 찍으려다가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신선한 생각은 이제 카톡이나 블로그나 뭐 밴드 검색하면 제 나오니까 요 블로그 내용 글 링크 걸린 거 걸어보고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장 이렇게 하락 추세로 마무리됐으니까, 자, 오전장은 이제 제가 하루에 파동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잖아요. 2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횡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오전장 이제 하락 파동 바닥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전장.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할지, 반등을 줄지, 아니면 하락 횡보를 하면서 그냥 쭉, 끝날 건지, 그건 지켜봐야 아는 거지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현재 하락 파동에 바닥에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다가 대응을 하시라 얘기를 한 거고, 1월달 뭐 설명은 뭐 다 했으니까, 지난번 다른 영상에 다 했으니까 오늘 장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락 상황이니까, 하락파였으니까 횡보파가 나오는지 상승파가 나오는지 그거만 관정을 하셔서 상승파로 전환하는 때 이제 신규로 단타성 신규 매매를 하시면 될 거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새해 첫날이니까, 그리고 또 주식 첫날에 수익으로 마무리돼야 1년 마무리 장사가 되겠죠. 성토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토 하시고 꼭 수익 챙기시고 화이팅!